대법원 2022년 3월 11일 선고 2018도 18872 판결 사건명 업무상 배임 등 1.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 해석 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는 더욱 그렇다.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의 의미 및 게임 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 획득하는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게임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호 본문은 게임 제공업을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여기서 무형의 결과물이란 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게임산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의 3, 제3호 라목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을 생산, 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게임산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8조의 3, 제3호 라목에서 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이란 게임 제공업자로부터 게임물을 제공받은 공중이 게임물의 제작 목적인 오락,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위해 게임물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주로 게임머니 등을 획득하기 위해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게임 제공업자 내부에서 권한을 부여받아 게임머니 등을 생산, 획득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16도 17054 판결 사건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변경된 죄명, 특수상해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의 주 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한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 증인의 법정 진술의 증거 능력 유무, 원칙적 소극 이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형사소송법은 제161조의 2에서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포함한 교호신문 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제310조의 2에서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의한 반대 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진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 심리되어야 한다는 직접 주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반대 신문권의 보장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주된 증거의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적인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 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 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한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 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실질적 반대 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 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2.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정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의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을 해석, 적용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데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므로 그 증거 능력 인정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13조는 진술 조서 등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 심리주의 등 기본 원칙에 대한 예외를 정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 신문의 기회조차도 없이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중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그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19도 9044 판결 사건명 영유아 보육법 위반 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9. 영유아 보육법 제54조 제3항의 처벌 대상자 중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의 의미 영상 정보를 삭제, 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가 위 규정의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극 및 이때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9. 영유아 보육법 2020년 12월 29일 법률 제17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4 제1항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 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9.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5 제3항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 4 제1항에 영상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접속 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한다. 그리고 9. 영유아 보육법 제54조 제3항은 제15조의 5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 중 영상정보를 훼손당한 자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9.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 5 제3항에서 정한 폐쇄 회로 영상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영상 정보를 훼손당한 자를 뜻한다. 영상 정보를 삭제, 은닉 등의 방법으로 직접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행위자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도 2180 판결 사건명 상표법 위반 등 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및 상품의 의미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품은 그 자체가 교환 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한다. 2. 피고인 갑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상표를 임의로 표시한 수건을 주문 제작하여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판매하고 일부를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내지 판촉용으로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을은 위 수건이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제작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중 일부를 거래처에 제공하여 상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수건의 외관, 품질 및 거래 현황 등에 비추어 위 수건은 상품에 해당하고 그중 일부가 사은품 또는 판촉물로서 무상으로 제공되었더라도 위 수건에 상표를 표시하거나 상표가 표시된 수건을 양도하는 행위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도 13883 판결 사건명 공무집행 방해 인정된 죄명 폭행 1.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의 의미 공무집행 방해죄의 전제인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이란 공무원이 직무 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하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 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류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 수행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고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 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 행위로서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한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를 두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2. 시청 청산의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소속 공무원 갑과 을이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갑과 을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든 다음 휴대전화를 휘둘러 갑의 뺨을 때림으로써 시청 공무원들의 주민생활복지에 대한 통합조사 및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 2021도 16232 등 판결 사건명 강간치상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과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위 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마약류 관리법이라 한다. 마약류 관리법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도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 제2항 제1호 이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마약류의 취급은 특정인이나 특정 동물에 대한 치료라고 하는 마약류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및 이를 위한 소지, 소유, 운반 등에 한정되고 이에 의하여 취급이 허용되는 대상도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향정신성 의약품 등 마약류와 원료물질의 취급, 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마약류 관리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제1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마약류 또는 임시 마약류를 소지, 소유, 운반 또는 관리하는 자라도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점. 제5조 제2항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 한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투약, 투약을 위한 제공 또는 이를 기재한 처방 전 발급을 허용하고 의료 및 동물 진료 목적 외에는 투약 등을 금지하고 있는 점. 제30조 제1항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투약을 위하여 마약류를 제공받아 소지하는 경우에도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마약류의 취급이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면 제5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목적의 사용 외에 수출, 매매, 제공 등을 금지, 처벌할 근거가 없게 되어 마약류 관리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로부터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자신에 대한 투약 용도로 제공받아 소지하게 된 마약류를 수출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등에게 투약하거나 다른 사람 등의 투약을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취급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으로서 제61조 제1항 제5호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이는 제61조 제1항 제7호가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또는 임시 마약류를 취급한 자를 제61조 제1항 제5호 위반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